이야, 솔직히 디자인은 진짜 이쁘긴 하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6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근데 어떻게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제품 과연 살만할까요? 사실 아이폰 16e는 기존 아이폰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된 가성비 모델이 되어야 했으나 99만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에다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빠지면서 정말로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비교적 가장 저렴한 가격과 또 이쁜 디자인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디자인, 성능,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모두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 아이폰 16e를 구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개인적인 첫인상은 어땠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아이폰 16e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1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전작인 SE3에 비해서는 최신 폼팩터를 사용했지만 또 아이폰 16이랑 비교하면 애매하긴 하죠. 다만 후면 마감은 무광으로 처리가 되면서 훨씬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광으로 마감해주려고 맥세이프 뺀 건가? 또한 아이폰 14와 마찬가지로 노치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후면은 카메라 렌즈가 하나만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게 또 진짜 웃긴 게 카메라가 하나만 있다고 또 엄청 이쁘네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좀 부담스럽긴 해. 무게는 167g으로 아이폰 16보다 3g이나 가볍고 SE 라인업의 트레이드 마크 같았던 홈버튼까지 사라지면서 그리운 아이폰 홈버튼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E 시리즈의 홈버튼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한 줄 요약하자면 솔직히 너무 이쁘고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하지만 홈버튼이 사라진 점, 그리고 아직도 노치가 들어가는 점은 아쉽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디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디자인 원툴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쁘잖아.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6e는 디스플레이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주사율이 60Hz라는 점이죠. 아이폰 16 일반 모델도 60Hz인데 이 녀석에게 120Hz를 넣어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60Hz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90, 120Hz가 기본이 된 만큼 60Hz는 확실히 답답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밝기는 800니트, HDR 콘텐츠 감상 시 12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이폰 16의 1600에서 2000니트 밝기보다는 확실히 낮아서 이게 밝은 낮에 사용을 하다 보면 확실히 역체감이 느껴질 것 같은 디스플레이 밝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못 쓸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또한 충전을 할 때 스탠바이 모드도 지원하긴 하는데 이게 상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꺼지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됐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성능은 준수하지만 60Hz와 낮은 밝기, 확실히 이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나마 우리가 안심했던 성능은 어땠을까요? 아이폰 16e에는 최신 A18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긱벤치 점수만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웹서핑, SNS, 영상 감상, 가벼운 게임 실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아이폰 16과 비교를 해보면 GPU 성능이 약 20에서 30%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픽 성능이 중요한 게임을 했을 때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해보니까 발열 제어는 상당히 준수한 편인 것 같아서 발열 때문에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성능적인 부분은 불만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은근슬쩍 급 나누게 한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쁜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폰 14 프로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용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대망의 카메라는 싱글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아이폰 16의 메인 카메라와 성능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준수한 사진 품질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렌즈 센서가 16에 비해 조금 작아져서 아이폰 16보다 좀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기에 디자인 쪽으로 이점은 컸고요. 실제로 아이폰 16이 카메라를 사용해봤을 때 기본적인 사진 촬영 및 SNS 업로드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배 무손실 줌을 지원하면서 단일 렌즈이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확실히 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또 초광각 미지원으로 인해서 넓은 화각의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렵고요. 또 접사 기능이 빠져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촬영은 확실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기본형에 넣어줬다고 바로 빼버리는 이 애플의
어쨌든 그리고 인물 사진도 사람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음식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시네마틱 모드나 액션 모드 미전으로 인해 영상 촬영 기능이 대폭 축소돼서 솔직히 영상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추천드리기 어려울 만한 제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점이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떤 환경에는 최대한 밝게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16이는 비교적 훨씬 자연스러운 색감과 조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요즘 일부러 옛날 아이폰 카메라 감성 때문에 구형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그때 그 시절에 싱글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그런 걸까요? 밝고 뚜렷한 느낌보다는 그 시절 자연스러운 아이폰 사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SNS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배터리는 기대 이상입니다. 애플이 자체 개발한 시원 모뎀 덕분에 전력 효율이 향상되었고 또 아이폰 16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데요. 또한 C타입 유선 충전 최대 29W까지 지원을 하면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타이면 만족스럽지만 맥세이프가 빠지면서 무선 충전 속도도 7.5W 정말로 느린데요. 아니 맥세이프는 아이폰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었나? 이걸 왜 뺐지? 아니 그리고 충전 속도는 또 왜 이렇게 느려? 때문에 무선 충전 속도도 정말로 아쉽고 또 맥세이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정품 케이스 가격은 비싼데 맥세이프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처럼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현재 슈피겐 제품을 사용 중이고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확실히 제품 자체가 이뻐서 그런지 착용을 해도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 생태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맥세이프 액세서리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아이폰 16E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맥세이프 케이스는 정말로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고 가격만 비싸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휴 진짜 맥세이프는 왜 빠진 건지.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아이폰 16의 정가는 99만원입니다. 아이폰 16보다는 물론 26만원 저렴하지만 빠진 기능이 많아서 가격 대비 성능이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하지만 차후에 가격이 70에서 80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확실히 구입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굳이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추천을 한다면 나는 이번에 아이폰 16을 봤는데 디자인에 너무 꽂혀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야죠. 어쩔 수 없고요.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성비보다는 이쁜 게 중요해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고성능 스마트폰 사봤자 그 기능을 다 안 써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이 제품이 99만원 가장 저렴한 아이폰이긴 하니까 구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아니면 차후에 중고맵을 나오면 그때 저렴하게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쁘긴 하니까. 반대로 초광각, 접사, 시네마틱 모드 등 카메라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나 맥세이프 및 디지털 차키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 60Hz 주사율이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정가 기준으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에 꽂히면 가격이고 뭐고 일단 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애플워치를 구입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 필요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입한 다음에 나는 이래서 애플워치가 필요했어, 나는 이래서 애플워치를 구입한 거야 이런 이유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 뭐 사면 호구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리뷰를 위해서 구입하긴 했지만 야 막상 만져보니까 진짜 이쁘긴 해요. 메인폰으로 쓸까도 살짝 고민 중. 근데 아이폰 16이랑 갤럭시 S25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비싸긴 해. 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이폰 16E를 사용해본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 아이폰 16과 실사용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아이폰 16과의 비교 영상도 준비해볼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정말로 오래전부터 새로운 SE를 기다려온 저로서 99만원이라는 가격과 또 맥세이프나 노치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보고 화가 조금 나긴 했지만 디자인 잘 뽑은 거는 조금 인정.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차후에 더 자세한 사용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